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의 SDI가 이제 장중이에요. 이 3% 정도 하락을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가 말도 안 되게 또 4% 가량 빠지고 있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던 코스피에 대한 저점 리테스트 하락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나왔던 상승도 절대 이 상승에 속지 마라. 이거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제 그래도 좀 좋았던 코스피가 좀 좋았던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봐야 합니다. 결국에 다시 한번 반등이 오는 자리는 그냥 쉽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이 고점 단계에서 개인들의 신용과 미수가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 보면요. 결국에 이 상승을 주도해냈던 AI 반도체 쪽이 더 크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는 2차 전지에게 분명 온다라는 점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 수급이라는 건 항상 재분배가 또는 순환배가 돌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조정은 삼성의 SDI도 분명 타격은 있겠지만 그다음에 그다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해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아마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 다음 주에 반대 매매와 신용 매수도 같이 터지면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미증시죠. 지금 미증시가 어제 반도체 지수가 4.77% 가량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고,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2.15%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이게 장 초반에 2% 가까이 상승이 나오다가 거의 4% 가량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매도세가 뭔가 명확한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뭐를 따져 보면은 첫 번째로는 AI 버블, 이게 또다시 좀 쟁점이 되면서 좀 하락했던 부분.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빠진다? 이거는 사실 사람들의 툼에 크게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패닉셀이 좀 같이 나왔다 봐요. 그리고 AI 버블이라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이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 4분기 가이던스도 너무 좋게 나왔고. 근데 이 매출이 이 채권이 너무나 높다고.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잡혔는데 아직 못 받은 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는 점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혹시 이거 진짜 버블이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되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시장에서 버블 이야기할 때는 절대 버블이 아니다. 아직 추세는 분명 살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이 셧다운 제도가 종료가 되긴 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화됐었다 보니 어 계속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다 보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동결이다 인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좋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쁘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정확한 지표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불확실성이 가장 무섭다. 이러한 시장이 뭐 약간 패닉셀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삼성 SDI가 그래도 현재 어쨌든 하락이지만 개파락한 뒤에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 매수 관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라 결국 뭐 ESS나 전고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반도체 쪽의 수급이 분명 달라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더 크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수급 부분들을 보면은 오늘 다른 종목들은 외인들이 매수가 없는데 이 삼성의 SDI가 외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요.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네, 지금 외인들도 반도체 쪽은 지금 팔자 지금 미친 듯한 매도를 하고 있는데 SDI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 다른 어떠한 점들을 좀 알려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려 보자면 볼게요.
삼성의 SDI. 삼성의 SDI를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타점에 대한 장기 파동에 대한 고점, 삼파 고점은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윗구간에서 볼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단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4파 조정 단계죠. 그리고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이걸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만약 다음 주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한다고 했을 때가 진짜 저에게 매수 타점이 올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시장이 강세라고 하더라도 강세장에서는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조정 구간 또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대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는 50% 수익을 볼 때 100%, 200%대까지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매번. 똑같은 거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는 타점이 나올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 영상 타점을 빠르게 진행할 건데, 이게 또 평일이다 보니까 다들 일하시고 바쁘다 보니까 우리 또 주부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매번 시청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알림을 좀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고 있고요. 정확한 매수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오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삼성 SDI의 삼성 SDI의 삼성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성 SDI 삼성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가끔씩 저에게 막 기프트콘 선물 주시는 분들 아직도 있거든요. 제가 이걸 받질 못해요. 여러분들 받으면 안 돼요. 감사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많이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직까지도 가끔씩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저는 미증 시도하고 있고 코인 뭐 ETF까지 시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주식을 정말 못하던 시절에 뭐 어떻게 한다고 재무제표 막 보고 남들이 매수하라는 거 따라 매수하고 남들이 매도하라는 거 따라 매도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진짜 망했었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나서부터 저는 분명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거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저와 함께 나가시면서 좋은 타점들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를 이제 해 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